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재난대책본부에 정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어제 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상에서 미군 부대 관련자는 확진자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군 부대와 협력한 결과 미군 부대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군 군무원이나 가족이나 병사가 아니라 미군 부대에 출입했던 한국인 여성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서는 미군이나 미군 군무원이나 미군 부대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점 매석 업체로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압수한 마스크 140만 장 중 일부를 이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길을 길게 서신 시민들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미처 저도 당국도 유통업체도 헤아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충분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마트로 하여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판매 방식을 하도록 어제 밤새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긴 줄을 늘어서고 사람들이 운집하는 방식은 벗어나도록 그렇게 오늘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고 또 이마트도 마스크를 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위험하거나 맞지 않다고 해서 마스크 판매를 중지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구시에 공급되는 마스크 부분들을 공적 관리 체제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구시가 확보하고 있는 50만 장을 우리 사회적 약자 등에게 우선 배부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협조하에 대형 제조사들과 구매 협의 중인 1천만 장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적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일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또 공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월 25일 오전 9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오전 9시 대비
58명이 증가되어 총 5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이송 및 환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발표한 500명 중에서 358명은 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142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외의 환자들은 경증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아직 정확한 추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종연 부당장이신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브리핑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68세 여성분이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인 경우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 중인데 23일 칠곡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기침과 복부 팽만으로 내원하셨고 그 이후에 호흡곤란이 발생하셔서 24일 폐렴 의심하여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급성호흡 부전이 발생하셔서 오늘 새벽 3시하고 4시 사이에 사망하신 거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이 대한 역학적 추적을 통해서 자세한 경과나 이 내용들은 밝혀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환자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외에 지금 현재 대구시 확진 환자 중에서 저희가 중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은 5분이 계십니다. 일단 경북대 병원에 3분의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중 66세 남자분은 기저질환으로 77세 남자분은 기저질환으로 혈액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평소에도 호흡 곤란으로 보행이 불가하신 분이신데 어제 저희 방문 검진팀이 방문 확인해서 이분이 호흡 곤란이 심해서 바로 경북대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호흡 곤란이 굉장히 심하신 상황인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본인이 평소 심폐소생술 거부를 선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지만 특별히 저희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과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대병원에 계신 나머지 2분은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하게 위중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은 동산의료원에 입원해 계신 2분이십니다. 2분 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시고 2분 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환자 상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실 것이 있으면은 제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우리 김종연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의 특이사항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보건소에서 공무원 4명이 추가로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고 수성소방서 만촌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명과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1명, 북대구 체육에서 근무하는 금융컨설턴트 1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확진자들은 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수성구 신매초등학교, 북구 관천중학교 교직원 각 1명, 2명이
도합 2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중이며 해당 학교는 오늘 중에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 관계자 7명도 추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단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와 같습니다. 경북대 치과병원, 각병원, 동산병원은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고 아직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설은 오늘 중에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구 남산동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달서구 성당동 달구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사 등 2명도 확진 환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폐쇄 후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발생한 서구보건소 확진 환자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어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 문자로 저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서구보건소에 근무하는 확진 환자는 2월 20일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온 2차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받은 우리 대구시는 이 환자에게 오후 4시 59분 자가격리를 권고하였고 문자로 하였고 또 거듭 전화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환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2월 21일 금요일 아침 출근을 하지 않고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고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신천지 교회 교인임을 밝히면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토요일 날 이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였고 2월 23일 날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발생한 이후 서구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직원 4명이 확진 환자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26명과 공중보건의 7명 등 총 33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서구보건소에서는 2차례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곧바로 서구청 위생과로 이관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의사 1명과 공중보건의 7명을 다시 배치하여 서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도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 대구시에서 직접 보건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항입니다. 대구 거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그동안 9,334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서 타지로의 주소를 두거나 또 그 사이에 우리가 공적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전한 주소를 이미 이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대구교회 교인은 8,26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찰에 소재를 파악 의뢰한 255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 후 자가격리를 조치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교인은 3명입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 관리인은 3천여 명으로 1일 2회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 종사원 등 고위험군 집단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공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만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병상 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병상 수는 464병상입니다. 그 외에도 급증하는 확진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대구 보훈병원 89병상,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200병상, 영남대병원 30병상 등 총 319병상을 어제 추가로 확보하였고, 대구의료원과 영남대병원의 기존 환자를 조기 전원 후 30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국군 대구병원 300병상과 타 지역 국립병원의 사용을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감이 있는 산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파티마 병원을 코로나19 산모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인력 지원 상황입니다. 검체 채취 역학조사를 위해 기파견된 의료인력 85명 외에 추가로 중앙보건당국에서 신천지 교인 대상 전수 진단 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이 90명이 내일 파견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 101명과 그리고 지역 5개 상급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이라는 이 숫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의료 지원 봉사를 나오고 있는 인력은 30여 명입니다. 그래서 120명까지 저희들이 병원들과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들마다 의료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지금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의료 인력, 이 군 의료 인력 등을 비롯한 추가적인 의료 인력 파견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협조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의 지금 파견 나온 의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숙소, 교통, 식사 등을 편의를 제공하는 우리 시의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숙소와 병원 사이를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운행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원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기업인 금복주와 DGB 대구은행에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의료진 방역물품 구입, 피해자 구호 사업을 위해 각각 성금 10억 원과 대구은행 5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금복주 10억 원, DGB 대구은행 5억 원입니다. 확진 환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도 검체 진단 검사 지원과 성금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울산시장님과 울산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6천만 원의 성금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교직자협의회를 통해 보내주셨고, 이 외에도 수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 한국세폭, 멀티바이오, 다이소, 풀무원, 주식회사 유바이오메드, 주식회사 이마트, 브리실드, 대구택에서도 마스크, 손소독제, 항균 스프레이, 식료품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식료품들을 보내신 모든 기관 단체들에게 정말 감사 말씀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고 우리 대구시는 이미 지난주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그런 대책을 해왔습니다. 이 심각 단계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구시의 노력만으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대구시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어서 그분들을 시민들로부터 격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구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세균 중앙대책본부장이 방역대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대구에 상주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와 협력해서 이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대구시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는 신천지 교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9시 기준으로 457명의 확진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457명 중에 77.8%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추적해 보면은 나머지 확진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러한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있는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거나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염 경로를 파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진자들을 조기에 진단 검사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격리 조치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권한 외에는 행사할 방법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입니다. 이 고비 동안은 시민 스스로 보호하는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꼭 외출을 할 때는 꼭 마스크 끼시고 그리고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감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껴주시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그렇게 행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전수조사를, 진단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가에서 원하는 분들은 자가로 가서 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나 이쪽으로 나오시기를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가 부족하면은 전수조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시민 모두,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길임을 정말 유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신천지 교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감염병 관리법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공식 브리핑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지금 긴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저 뒤에 우리 이주영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예, 대굴부 이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그 확진자, 자가격리된 확진자 142명의 경우에는 중증이나 무증상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또 그분들의 식사나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 그 정부에서 28,000명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감기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다고 예고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병원을 안 가려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시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이 확진 환자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총괄하고 입원 조치하고 하고 있는 우리 김정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들에게는 모두에게 폐기물 수거용 키트나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제 자가격리자들에게 드릴 그러한 물품들을 패키지로 이미 내려보냈고, 또 자가격리자를 능동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하루에 2번은 전화를 합니다.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구 시민 28,000명, 그리고 신천지 교인 만여 명에 대한 도합 38,000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대구광역시 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도 그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2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문제는 저희 대구시와 협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필요성과 그리고 검사 방법과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면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론적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면은 그 부분들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의 판단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잠깐만요. 우리 환자 자가격리 아직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는 확진 환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네, 확진 환자들 중에 저희가 자가격리되어진 분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이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입원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대부분의 자가격리된 분들은 정상이 거의 없으시거나 기침, 가래 또는 이제 발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대중적인 이런 증상들을 약을 써서 저희가 억제해버리면 이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환자 상태에 대해서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에 아까 전에 심폐소생술 거부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기저질환은 혈액질환, 아까 말씀드린 혈액암과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지셨던 분이고요. 심폐소생술 거부는 평소가 아니라 어젯밤에 주치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이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전국 소방청에서 22대의 소방 119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한 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환자의 빠른 격리 입원이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확진자가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에 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YTN의 화성준 기자입니다. 어제서 며칠 전부터 신천지 교인들 중에 유증상자들 검체 검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자 수가 한꺼번에 많이 늘 거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100명 이상씩 계속 나왔는데, 어제 오후에 시 대비해서 16명 지금 늘어나는데 그쳤거든요. 검체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제 검체 검사는 2,000건이 넘었습니다. 2,000건이 넘었는데, 지금 검체 검사를 우리가 진단 검사죠. 검체를 한 걸 진단 검사하는 데는 우선 우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각 대학병원들, 지정된 대학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검체하면은 대학병원 내에 있는 PCR이라는 이 기계를 가지고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민간 수탁기관에 시젠이라든지 녹십자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 검체한 것들 중에서도 한 1,750건이 시젠과 그리고 녹십자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진단조사가 몰리다 보니까 진단검사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확진검사 결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중에 우리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넣는 것은 지금 확진자 부분들과 관련된 공식 통계를 유지하고 발표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이 확진자들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집계가 됩니다. 대구광역시 내의 확진자들은. 그러나 그 확진자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또 확진자에 대한 넘버링을 부여하고, 전국적인 상황을 질병관리본부는 그렇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와 저희 대구광역시가 확인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뭘 감추기 위한 것은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국적인 상황을 확진자로 확인하고, 그리고 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확진자보다는 공식 이 통계로 나오는 확진자 수는 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CBS 권지원입니다. 그 서구 보건소 팀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팀장이 20일까지 근무를 했다는데 그 전에 증상이 있었으니까 그 해열제를 먹고 근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 좀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 부분으로는 20일 날까지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본인이 우리 대구시에서 보낸 문자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윤수 기자님. 네, MBC 박민수 기자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요, 오늘도 우리 관계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어제는 5명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의료진 그 확진자는 몇 명이고, 이들이 그 신천지 연관인지 아니면 확진자를 돌보거나 진료를 보다가 확진자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권윤수 기자님 질문에 공식적으로 이 답할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합신문의 최소 기자님. 연합뉴스 최소 기자입니다. 오늘 저 오전에 담정청에서 대구 경북 최대한의 봉쇄 정책 관련해서 발표했는데 구체적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봉쇄 정책요? 예, 담정청에서 대구 경북 최대한의 봉쇄 정책 관련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관련해서 대구 지역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구 지역을 봉쇄하는 게 지금 저희처럼 물동량이 많고 이런 곳에서 과연 봉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구 봉쇄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우리 대구 시민들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안타깝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또 밖에서 우리 대구에 뭐 여행을 가지 말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지만은 우리가 전국적인 상황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쇄와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인데요. 그 새벽 사망자 관련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데, 그 어디에 최초
어디 계시다가 그 병원으로 23일 옮겨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추가로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 있잖아요. 완성돼서 폐질환 앓으신 분, 지금 심폐 수행술을 거부하신다는 분, 이분도 그 전에 어떻게 계셨고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3시에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알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차로 알려드릴 부분들만 지금 우리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권윤수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더 이상 거기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드릴 정확한 정보는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 TBC 예. TBC 박철기 기자입니다. 서구 보건소에 이어서 오늘도 남부 보건소 공무직 직원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부 보건소 상황은 지금 어떤 건지 추가로 또 격리나 아니면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있는지 또 다른 부분의 보건소는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구 보건소 상황 누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김동현. 예. 남구 보건소의 직원분은 20일부터 저희가 증상이 있으셨고 그 전날부터 보건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확진 환자분과 증상 발현 이전에 노출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업무를 하셨습니다. 예, 여 기자님. 네, TBC의 오늘장입니다. 서구보건소에서 추가로 확진된 공무원 4명이 의학팀장님한테 의무를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4명 각각의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했다든가 좀 그런 개별적인 사정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4분이 감염 예방 의학팀이라든가 아니면 선별진료소 업무도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그 팀장으로부터 감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의학팀 어느 팀? 다 의학팀 소속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선별진료소로 갔다 온 사람들? 예? 선별진료소 업무를 본 사람도 있나요? 선별 진료소 업무를 본 사람도 있냐고요? 그 사항도 그럼 정확하게 그 확진자가 추가로 판명된 확진자가 어느 과 어느 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명스 TV 박준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서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 받으신 그 관계자분으로 인해서 격리된 분들이 좀 몇 명인지 33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 주말에 그 공중 보건의 교육에 참가해서 뭐 같이 참여했던 100명의 보건의들이 격리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뒤편에 네,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고요. 오늘 확진자 500명 중에 신천지 신자는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 총리님이 이제 저녁에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어제 아침 공식 발표가 457명으로 발표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440몇 명으로 4명으로 질본에서 정정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457명을 대상으로 이 중에 신천지 교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확인해 본 결과 77.8%였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 확진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천지 교인 명부와 대조를 해서 내일부터 브리핑할 때는
전체 확진자 중에 신천지 교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명으로 확진자를 발표할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그 발표를 보고 이것을 수정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를 미리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500명으로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명, 이 500명 중에서는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천지 교인으로 직접 관련이 있어서 추가 감염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신천지 교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된 명단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 관련 확진자 부분들은 역학조사를 계속 해나가면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발표할 때 오늘 이렇게 발표했던 것과 내일 발표한 것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부분들은 미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번 질문했던 분들은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최경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확인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단 그분들이 인천공항에서 고향까지 타고 갔던 버스가 대구 회사의 버스이고 그 기사분들이 이제 대구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경북에서도 제대로 안내를 못 받고 대구에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환자가 발생하면은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 특히 밀접 접촉자들은 파악을 하면은 이 밀접 접촉자가 우리 대구에 거주하지 않고 경북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거주하게 되면은 그 해당 보건소로 지자체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경북도로부터 우리 대구시로나 보건소로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게 없고 제가 경북도에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물어주십시오. 지금 방금 공식적 확인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넘겨짚어서 그렇게 물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뵙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19일 국회 토론회 지역에 있는 대학 총장이나 뭐 유사를 참석했던 분 계십니까? 국회 토론회요? 네네. 국회 토론회에 지역에 있던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한 번 더. 하고 저 뒤에 손 들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TBC 박세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마스크 논란이 있었는데 취약 계층하고 일반 가정에 마스크를 조속히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시민들은 지금 마스크를 언제쯤 구할 수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할 텐데 그걸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스크를 공급하실지 언제까지 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아마 이마트에서 공급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일반 마트나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것들 140만 개를 대구 경북에만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고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인데 아마 오늘 다 판매를 다 할지 그 부분들은 이마트 측의 판단에 이를 거고요. 그래서 일반 시장을 통해서 마스크 공급이 실제로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마트에 대해서도
편의점 이마트 쪽으로 공급을 해서 집 가까운 곳에서 판매가 되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마트와 이마트 편의점은 사실상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식품의약처와 이마트가 협의한 것으로는 일단은 판매할 때 이마트를 통해서만 하도록 그 마스크 자체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 유통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안전망의 연결 통로들을 통해서 최대한 마스크를 확보해서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구군, 동, 통반을 통해서 배부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기관단체, 어린이집 등 기관단체별로 배포해드리는 그러한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배부해드리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필요한 마스크의 이 조달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 사항은 추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뒤편에 한 분만 더 맡고. 예. 이호신문의 김성민 기자인데요. 오늘 한 50명 정도로 환자가 접촉하는 분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치료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칼레트라 등 치료제가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 있는지. 교수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치료제와 관련된 사항 부분들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치료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대중요법과 또 어떤 데는 에이즈 치료제를 이용해서 효과가 봤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가장 확실한 치료제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대중요법을 통해서 치료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확진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확진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과 의료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고 만약 그게 안 되고 있다면은 우리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쇄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쇄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추가로 저는 보고 예, 저도 모르는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도 대구 봉쇄 정책에 대해서 따로 어떤 자료를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봉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4단계로 저희가 이제 전략들을 세워서 가는데 지역사회 감염병이 나가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봉쇄 전략을 씁니다. 이 봉쇄 전략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킬 만한 분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격리 조치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 확진 검사를 지금 확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 검사를 확대해서 감염된 분들을 지금 지역사회에서 찾아내서 이분들을 격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쓸 때 용어를 봉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저희가 완화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완화 정책은 지역사회의 감염병이 완전히 퍼져 있어서 확진자를 찾아내서 격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때 하는 게 완화 정책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역사회 환자가 많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정 고위험군으로 집중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봉쇄 정책, 그러니까 환자들을 찾아내는 정책과 그리고 완화 정책은
시민들의 어떤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어떤 생활 수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병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은 못 봤지만 아마 이런 맥락에서 봉쇄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단계 중에 봉쇄 완화가 몇 단계 몇 단계입니까? 봉쇄는 3단계고 완화는 4단계입니다. 이게 의학적 용어가 정치인들한테 넘어가면서 그 의학적 용어가 정치계에서 쓰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죠. 처음에 3단계가 경계고 4단계가 심각인데 그거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을 그렇게 지금 잘못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 내용을 봐야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당정청에서 어떤 의미의 봉쇄를 했는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저께 브리핑에서도 정치권이 이 문제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섣불리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봉쇄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도 그 봉쇄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더 만들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정청에서 어떤 봉쇄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브리핑 나올 때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대구시장으로서 적절한 입장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종영 교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의 봉쇄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잘못된 봉쇄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입장을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너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이나 논란의 문제로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예고해 드렸는데 지금 마무리 기사 성공하시고